상가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장사할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얘가 대박 상권은 줄 때가 아니에요.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타운이고 기다리고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뭐냐, 여기 만들어지면 어디선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뭐 이건 개선될 여지가 당분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저희는 오늘 약 2년 전 찾아왔던 위례 신도시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개통되지 않았던 남위례역까지 개통을 했고요. 저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2년 전에도 저희가 이 상권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눴던 전문가분 다시 모셔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앞으로 여기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야, 2년 만에 우리 다시 지하철역이 있다고 거기가 다 활성화되어 있던가요? 아니죠. 신도시 상가 투자에 대한 환상을 좀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동안 2년 동안 위례 신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실하게 데이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상가 투자하신 분들,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상가에서 장사하는 분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여기 상가는 몇 개일까요? 상가 숫자. 그쵸, 상가 숫자 모르죠. 이게 문제예요. 아니, 이 지역에 소비자가 몇 명이 있고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상가는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상가 투자를 한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기준으로 보면 약 2,000개. 우리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정말 공실 많았죠. 근데 공실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월세는 어때요? 사실 크게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그때보다는 살짝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월세가 내려간 거가 맞아요. 그때는 여전히 더 받고 싶은, 내가 투자한 금액대로 받고 싶은데 그래서 공실이 있었던 거야. 공실이 줄어든 건 왜 그러죠? 월세가 내려가면 공실은 줄어듭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네, 그걸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도 보이겠지만 공실이 있습니다. 공실 현장을 직접 가봐서 한번 교수님과 살펴보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직접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저희는 지금 남위례역에 있는 한 이제 대형 상가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남위례역이 있고 요 후면 쪽이 카페 골목이라 그래서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여기 만들어지니까 역세권에 대형 건물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왜 공실일까요? 아직은 여긴 그냥 동네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요 먹자 골목에 있는 점포 543개의 점포가 있어요. 동네 상권 치고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로는 여기 절대 높은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 카페 거리 여기를 포함해서 543개 평균 매출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 공실이 없어지려면 일단 그 평균 매출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 땅값이 있고 건물 지은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양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월세를 내고선 여기서 장사해서 남길 수 없다라고 아직은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럼 안 들어와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시장이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을 해서 평균 매출액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모여들면 여기가 월세가 높아도 들어오겠죠, 사업자가. 그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월세를 낮춰야 되겠죠. 얼마까지 낮춰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평균이 2천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실이죠. 이건 뭐가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 대로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안쪽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가격이 임대료가 높을 것 같은데. 당연히 높죠. 우리가 그걸 입지라 그러잖아요. 네. 이 문 바로 옆에 있고 대로하고도 접하고 있고 저기 역에서도 보이잖아요. 이 두 개가 제일 비싸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여기는 차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사업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액으로 이 월세를 내기엔 부담스러우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이 위례 신도시도 지금 되게 장사가 안 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상위 10%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가 더 좋은 상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경쟁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매출액에 비해서 월세는 되게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한 거랑 확실히 다른 분위기들이 데이터로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바깥에서 보이는 공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위례역에서 나오는 길 통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간이 넓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트램이 들어오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경전철이 다닐 때까지는 이런 모양새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휑하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 딱 봐도 지금 공실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저 앞에도 있었지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있고. 이 위례 신도시가 아직은 성숙기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남아 있어요. 입주가 거의 다 완료된 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아마 얘기했었던 게 저 남이래역이 생기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 기대를 좀 했었죠. 네, 근데 그때도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 아마 드렸을 텐데 이게 여기 들어온다고 지하철 여기 들어온다고 여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 저 역이 생기면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만들어진 역은 지금 교통 출퇴근용이에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출근할 때 쓰고 퇴근할 때만 쓰는 거예요. 어디선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규모적으로 제일 큰 상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에서도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바로 경쟁 상대, 경쟁 상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보시죠.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남이래역에서 위례중앙 광장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천이 있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선 이게 되게 좋은 하나의 뷰가 될 수 있잖아요.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기서 이런 뷰가 있으면 장사가 잘 될 거다. 그런 장점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상권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소비자는 상권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아요. 큰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천이 있으면 오히려 이게 단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실제로 상권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단절이 되고 있어요. 다리로 연결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이미 소비자들은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상권이 커지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위례중앙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네. 보시면 위례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그 조형물 바로 앞입니다. 여기가 엄청 넓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자전거 이렇게 막 타고 돌아다니고 하거든요. 보긴 좋은데 상권은 어떤지 또 한번. 사실은 이 위례 신도시의 핵심 상권, 앵커 상권, 네. 이 중심 상권인데 여기가 사실은 살아야 위례 신도시의 다른 상가들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약간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매출이 잘 안 나와요. 매출 수준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지금 점포들의 평균 매출액 수준이 제가 음식점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200만 원, 2,000만 원대예요. 자, 예를 들면 어디하고 비교를 제가 평촌, 범계역 쪽에 있는 식당들의 평균 매출액이 4천이 넘어요. 2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죠.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출액이 뭐라? 임대료, 매출액이 곧 임대료예요. 그 임대료가 높아야 뭐다? 수익률. 수익률. 그래야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죠. 지금 아마 여기 투자하셨던 분들이 자기가 원했던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올 겁니다. 또 뭐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지금은 아직은 여기가 성숙기까지 안 갔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우리 2년 전에 왔을 때보단 확실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위례 중심 상권에 또 아쉬운 게 사실 또 있어요. 전문 용어로 머천다이징, MD. 그러니까 상권의 상가 MD가 좀 아쉬워요. 이 중심 상권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밤이나 주말에 잘 될 수 있어야 그 상권이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권은 아쉽게도 평일형 상권이에요. 주말이 되면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주말이 되면 일로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상권들이 다 특성화돼야 된다. 여기는 중심 상권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5개 상권이 전부 학원이 비중이 너무 높아요. 왜? 그거밖에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도 소비가 많아져야 되고 주말에도 소비가 많아져야 되는데 학원들을 위주로 되다 보니까 40대 주부가 이 상권의 핵심 소비층입니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족 기능이에요. 자족 기능이 좀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자족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생산적인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즉 직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평촌 같은 데하고 비교해 보면 10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여기도 인구가 11만 명이야. 평촌 신도시도 세계 동정도 하면 11만 명이에요. 똑같이 11만 명이 사는데 왜 여기가 2배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직장 인구. 그리고 또 직장이 생기면 뭐가 또 유발이 되죠? 유입 인구. 여기서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앙광장에서 지금 소비하는 사람들을 나누어 봤어요. 거주 인구가 몇 프로쯤 될 것 같으세요? 네. 여기는 45%예요. 너무 높네요. 유입 인구하고 직장 인구가 여기는 올려주는 비중이 엄청 낮아요. 이 직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게 아까 저희 복정역에서 남이래역으로 오는 그 중간에 복정 복합도시가 준비를 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라고 하죠. 그게 그러면은 자족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 때문에 거기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위례 순도시를 살리려면 자족 기능을 넣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무를 하고 여기 와서 소비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도 매출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자족 기능을 잘못 만들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딱 근무만 하고 소비는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가버린다. 전 그것도 걱정이 돼요. 거기에 만들어질 때 필수적인 상업 기능도 같이 들어서잖아요.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이쪽에서 뺏기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 내 상권들 간에도 경쟁 관계인 거고요. 시너지가 나게 하려면 특성화가 돼야 됩니다. 자족 기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얘가 그 안에 상가가 또 너무 많이 생기면 거기서 다 소비해버리고 이쪽으로 안 나오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족 기능을 만들 땐 그걸 이 설계자들이, 계획자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례중앙광장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스타벅스가 여기 총 4곳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갈 곳은 송파 위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위례 안에서 3번째 상권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송파 장지동 상권입니다. 여기는 또 교수님 보셨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여기는 와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내 상가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여기가 대략 한 50억 정도 수준이에요. 점포수는 근데 또 작지는 않아요. 여기도요. 그러니까요. 딱 네. 봐도 네. 잘게 상가들이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 잘게. 점포수. 그래서 평균 매출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을 넘지 못해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나와서 소비할 수 있는 것. 근데 여기도 음식점 비중이 낮지는 않아요. 또 그래요? 거의 40% 수준이니까 일반 상업지역 수준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권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야, 이거 송파 쪽이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상가 관점에서는 여기는 아주 좋은 상권은 아니다. 좀 사실 오늘 좀 슬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에 상권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는 그냥 요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 그 이상을 넘어선다는 건 이미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저쪽 송파 쪽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소비자들 입장에선 특별한 소비를 할 때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여기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입자들이 결국은 임대인의 월세 맞추기만 급한 상황이면은 힘들다는 얘기죠. 솔직히 여기가 대박 상권은 절대로 아니에요.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타운이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결국은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버틴다고 해서 대박은 아니에요.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고요. 뭐 요즘은 그래도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 풀려갖고 이제 퇴근 시간 뭐 7시 정도 이렇게 되면 북적북적 술 취고 뭐 그냥 그 정도 되는 얘기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위례 상권을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스튜디오에 가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 총평을 한번 다시 어떠셨는지. 우리가 뭐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쫙 오면서 느낌은 벌써 2년 전보단 훨씬 좋아졌다.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제가 이제 매출액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을 해봐도 확실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개선이 안 되는 건 있어요. MD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왜냐?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 자족 기능이 보완이 만약에 돼서 그게 해결이 된다면 생각보단 더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아직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다라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것만 들으셔서 곤란해요.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그런 걸 여러분도 실제로 자신들이 직접 분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자세하게 숫자를 가지고 이 상권을
탈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께서 이게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또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2부 뵙도록 하겠습니다.